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만들고 그리고 매트앱으로 영상 처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아두이노에 보내서 아두이노로 제어하는 이러한 연동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아두이노 활용 방법을 기초로 한 다음에 드디어 지난주에 매트앱과 연동을 시켰고요. 이 시간에는 거기에 영상 처리라는 한 컴포넌트를 우리가 더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어떻게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고요. 간단하게 윤곽선 검출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출된 윤곽선을 원래 있는 영상 위에 오버레이 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가상현실을 좀 더 강화시키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 속에서 여러분의 영상을 보여주는 방법, 그러면 거기에 다양한 여러분의 그래프를 오버레이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 색깔들을 추적하는 방법, 그리고 손가락을 세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상당한 기능이 많습니다. 그 중에 안드로이드에서는 IP 웹캠, 아이폰, 아이패드 계열에서는 IP캠 프로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P 웹캠을 여러분이 설치하시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웹캠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IP 웹캠을 매트앱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같은 와이파이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IP 웹캠을 시작하시고요. 영상 세팅을 한 후에 제일 하단에 있는 서버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영상이 뜨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그 URL이 보입니다. 192.168.0. 되어 있는데 보통 마지막 주소만 바꿔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매트앱과 연동을 시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우선 스마트폰에 설치된 IP 웹캠을 실행시킵니다.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 영상 관련 메뉴에 들어가 보면 해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640 곱하기 480으로 세팅해 놓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맨 바닥에 뭐가 있냐면 서버 시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서버 시작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뜨고 제일 하단에 URL이 보입니다. 매트앱 파일은 showmywebcam.m 이라는 스크립트인데요. 첫 번째 URL을 지정합니다. 이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마트폰은 하단에 나타나는 URL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URL은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여러분은 맨 마지막에 shot.jpg라는 파일 이름을 추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imread 명령을 통해서 그 URL로부터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피겨 창을 새로 띄우고요. 거기에 imshow 명령을 통해서 방금 받아온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이때 화면에 표시해준 그 핸들을 HC에 저장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HC의 컬러 데이터를 포르프 속에서 계속 읽어다가 갱신하게 되지요. 이렇게 데이터를 바꿔준 후에 Draw Now 명령을 통해서 새롭게 화면을 리프레시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잠깐 동안 실제 리프레시 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ow My Webcam 스크립트가 있고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동하는 데 따라서 화면이 갱신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화면 속에 또 스마트폰의 영상이 계속 겹쳐 있는 리컬전 현상도 일어나죠. 네,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C가 그 URL로부터 이미지를 가져온 건데요. 매트랩에서 whos C 명령을 통해서 C라는 데이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C는 640 곱하기 480이라서 480 by 64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끝에는 3으로 되어 있습니다. RGB 어레이로 되어 있죠. IM 툴로서 이 가져온 그 이미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3 비율로 되어 있고요. 각 픽셀은 RGB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상도 말씀드린 것처럼 IP 웹캠의 영상 관련 메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오디오 관련 메뉴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많은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가져온 그 C라는 데이터를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지요. RGB를 각각 뽑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이 RGB를 알려주는 인덱스인데요. 1, 2, 3이 RGB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별도로 뽑아서 피규어 창에 RGB를 보도록 하지요. 잠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즈 C를 해볼까요? 그러면 C가 480에 640 바이 3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스크립트가 RGB colors.m인데요.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RGB를 서로 다른 플레인에서 이렇게 빼서 우리가 화면을 따로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 처리를 할 때 이렇게 나누어서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매트랩으로 일단 영상을 불러왔다는 것은 그 이후로 다양한 시그널 프로세싱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장 간단한 예로서 지금 윤곽선 검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선 검출을 edgedetection.m 이라는 파일로 만들어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URL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일단 화면에 보여주고요. 그것을 엣지 디텍션은 간단하게 엣지 명령을 사용합니다. edg이거든요. 엣지 명령을 사용하는데 그곳에는 우리가 흑백으로 바꾼 영상을 집어넣어서 엣지 디텍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RGB2 그레이 명령을 사용해서 컬러를 그레이스케일에 흑백으로 바꿉니다. 요 회색조 이미지를 가지고 엣지 명령을 통해서 엣지 디텍션만 뽑아내고 그 그림을 HG로 우리가 핸들을 뽑아냈죠.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무한루프 속에서 원래 영상과 그리고 엣지 영상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갑니다. 이 뒤쪽에 얘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캡처한 후에 엣지 명령을 쓰면 원래 있던 그런 그 영상에서 모서리만 디텍션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잠깐 실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엣지 디텍션 스크립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제가 스마트폰을 움직일 때마다 그 영상에 해당되는 엣지를 디텍션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래 영상 위에 저희가 검출한 그 모서리 부분을 함께 오버레이 시켜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overlay.m이라는 스크립트인데요. 아까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래 영상에다가 덮어 쓰는 하는데요. 요 2가 엣지 검출을 한 거고요. 그리고 빨강 부분을 2로 하고 원래 있던 영상에다가 그대로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while 문 속에서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최종적인 그 C를 업데이트 시켜주고 다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럼 이것도 실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원래 있던 영상 위에 엣지만 검출을 해서 그 엣지는 빨강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overlay.m이라는 스크립트인데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원래 있던 오리지널 영상 위에 엣지를 검출을 하고 그 위에 엣지를 빨강색으로 표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러온 영상을 전체 피규어 창에 띄우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엑시스 위에 띄우는 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그래프 위에 영상을 만들게 되면 그 위에서 마음대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원도 그리고 이러한 추가적인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좌표는 아래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0부터 증가합니다. 그래서 0부터 쭉 이렇게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 좌표는 반대로 밑에서부터 증가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flip up down 이라는 명령과 또 flip dimension 명령을 통해서 영상을 위아래로 뒤집어 줘야 됩니다. 이러한 동작을 하지 않으면 그림이 뒤집혀 가지고 거꾸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그래프 위에 영상이 나타납니다. 그 스크립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RL을 통해서 이미지 한 장씩 한 장씩 읽어옵니다. 그리고 이미지 SC는 이미지를 스케일해서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거든요. 4대 3의 비율로 0에서 4, 0에서 3까지 놓고 말씀드린 것처럼 플립 디멘전을 통해 가지고 위아래를 뒤집습니다. 그리고 Y 디렉션을 노멀로 바꾸어서 세로 좌표계를 뒤집어 주고요. 그리고 화면에 지속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0에서부터 4, 0에서부터 3까지 라는 이러한 전체 스케일 속에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여기 속에는 지금 그리드도 일단 ON을 시켰습니다. 일단 그래프 속에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 위에 우리가 선이나 원이든지 어떤 그래프든지 이것을 추가적으로 오버레이 시키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역시 실행 결과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e in axis.m이라는 스크립트이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0서부터 4, 0서부터 3이라는 범위 속에서 그래프 안에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속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특정 색깔을 추적하는 그러한 미션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처음에는 어디가 빨간 부분인지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실습에서는 640 x 480이라는 이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10x10으로 나눕니다. 10등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10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각 등분마다 빨간색이 어디가 가장 강한지를 찾습니다.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보시면 이 함수는 컬러 이미지 속에서 빨간색이 있는 위치를 찾아내는 함수입니다. 우선 레드, 그린, 블루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빨강색이 그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지 또 빨강색이 블루, 파란색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미니멈 값에 대해서 뺨으로써 노멀라이즈 시킵니다. 그러면은 D라는 값은 이제 다른 색깔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빨간색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한 정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는 이것을 10x10으로 영역을 나눈 다음에 그 영역 속에서 방금 그 빨간색의 상대적인 더 많이 나온 값 그걸 전부 다 더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한 것이 전체 중에 어디가 가장 높은지를 찾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X좌표와 Y좌표를 알려주죠. 결국 레드 리전이라는 함수는 640 곱하기 480 컬러 이미지 속에서 빨강색이 가장 강한 10x10 영역의 좌표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찾은 영역이 RX, RY가 되고요. 거기를 센터로 해가지고 원을 그립니다.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전에 X와 Y 속에는 원의 좌표가 들어 있습니다. 중심이 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의 좌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이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을 0.2로 설정을 해서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드로우 나우와 포즈 0.2초 동안 잠깐 쉬면서 이 일을 반복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실행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레드 트래킹을 실행시켜 보면 이게 떴는데요. 현재는 이 화면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빨간색이 가장 많은 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여기에 제가 이렇게 마커를 가지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영상 속에서
이렇게 마커가 움직이는 대로 빨간색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의 시간에서는 미션을 수행하게 될 텐데요. 이 미션에서는 이러한 빨간색의 위치에 따라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음계가 달라지도록 하는 그런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화면상에서 위치에 따라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특정 주파수를 갖는 음들을 플레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아두이노의 버저를 이용해서 피에조 버저가 있는데요. 그것을 진동 주파수를 바꿔서 계속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그 짝과 이 미션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여러분의 하브루타는 손가락 세기라는 이러한 미션 스크립트를 여러분이 설명하는 것이 하브루타입니다. 이곳에서는 손가락의 세기에 따라서 손가락을 펴는 개수에 따라서 그 숫자를 인식을 하고 아두이노에 연결을 해서 모터의 스피드를 조절한다든가 아니면은 LED를 깜빡이는 어떤 정도라든가 또는 몇 개가 켜지는지 이러한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알고리즘을 잠깐 같이 살펴보시죠. 우선 손가락이 몇 개인지 셀 수 있기 위해서는 물론 다양한 그 기법들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기법은 손가락이 주먹이 어느 정도에 들어갈지 일단 윤곽선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선 하나를 이렇게 가상적으로 만들어 주고요. 왼쪽에는 손가락이 몇 개인지 디텍션된 숫자를 표시를 합니다. 손가락을 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가운데 가상적인 선을 몇 개가 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엣지 디텍션 후에 이 선을 넘는 그러한 그 숫자를 셈으로써 손가락을 카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먹으로 들어갈 자리는 그 핸드 쉐입을 실제 그 손의 겉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윤곽선을 따내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로드해서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되고요. 텍스트 명령을 통해서 특정 위치에 숫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텍스트의 색깔과 폰트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의 위치를 영상에 겹쳐주는 이런 오버레이가 필요한데요. imread URL을 통해서 실제 영상을 읽어오겠죠. RGB를 분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손이 들어가야 될 그런 위치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실제로 손가락을 세는 알고리즘은 countfinger.m이라는 스크립트를 여러분이 분석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윤곽선 검출을 하고요. 윤곽선을 검출하기 전에 주는 이 G값은 그레이스케일로 변환시킨 다음에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X는 카운팅 라인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240 픽셀 가가지고 선 하나를 긋고 여기를 통과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손가락이. 그리고 방금 받은 X값을 이용해서 세로선만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윤곽선이 세로선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세로선에서 몇 개를 통과하는지 개수를 셉니다. 실제 해보면 다양한 잡음에 의해서 숫자 값이 상당히 이상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간단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의 하브루타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여러분의 친구에게 설명해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붉은색 윤곽선이 나오는데요. 그 속에다가 주먹을 넣어주시고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하나 이런 식으로 그 점선을 통과시키는 손가락의 개수를 세는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매트랩으로 영상 처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아주 훌륭한
웹 카메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하고 아두이노를 이용하게 된다면 영상 처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제어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가락의 모션만으로도 또 손가락 숫자가 변하는 데에 따라서 선풍기 속도 조절도 할 수가 있고 다양하게 모터의 각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습을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해드리자면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IP 웹캠으로 변환시키고 매트랩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실습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엣지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EDG, 엣지라는 명령을 사용했고요. 이때는 그레이스케일로 변환된 이미지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속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flip up down, flip dimension 명령을 이용을 했죠. flip up down은 그레이스케일에, 그리고 flip dimension은 컬러 이미지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